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3일 코멘트입니다. 어제부로 167년 역사의 스위스의 CS 은행은 UBS로 흡수합병이 되었고, UBS는 고위험 국가에서의 신규 손님의 계좌를 오픈하지 말라고 했으며 수많은 CS의 직원은 해고를 당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탄핵과 두 번의 기소를 당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마이애미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또는 처리수의 방류가 어제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가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이미 80억 유로, 11조 500억 원 정도의 이상의 벌금을 EU의 반독점 규제 당국으로부터 부과를 받았고, 대부분의 소송은 그들의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기술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글의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수원지방검찰청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65세 전 삼성전자 상무를 구속했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총 6명도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삼성전자 상무를 했고 SK하이닉스의 부사장을 지낸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이며 중국의 공장을 설립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인력 200명을 고용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미국은 그동안의 인플레로 인하여 긴급히 사용을 했던 전략적 비축유의 부족한 부분 중에 600만 배럴의 원유를 채우기 위해 1차로 300만 배럴의 원유를 평균 배럴당 73불, 93,700원 정도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에 그들이 구입한 전략적 비축유가인 배럴당 95불, 한 12만원쯤 되겠죠? 을 보다 낮은 가격이며, 이번에 구매한 전략적 비축유는 8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미국에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썼기 때문에 이 줄어든 원유를 채워야 하는데 총 2억 배럴의 원유를 채워야 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도의 의약품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약물 규제 당국이 발견한 이후에 생산을 중단시켰고 수입을 중단시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썼듯이 대부분의 항암제라든지 항생제 같은 필수 약품들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서 일부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제때 받지도 못하고 있고 항생제 같은 약들은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FDA가 비록 금지는 했지만 항암제를 포함한 25개의 의약품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수입을 하기로 했고, 이 틈을 타서 중국의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아직은 제한적인 접근이지만 중국의 제약사들의 미국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어저께 기준금리를 인플레가 지금 정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금리 인상을 종결했고 향후에도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고치인 21%입니다. 파키스탄은 2022년 4월 1일에 기준금리를 1125bp, 그러니까 11.25%죠. 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안화로 할인이 된 러시아산 원유의 정부 간 수입 비용을 처음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현재 4주 동안의 수입만 겨우 커버가 될 정도의 외환 보유고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싱가포르 대통령 후보 경선에 호주의 전자제품 판매회사였던 하비 노만을 아시아로 가지고 왔던 63세 상장회사 회장인 조지 고 씨도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인도의 서부 구자라트주와 파키스탄의 서부에 초대형 사이클론이 도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파키스탄에는 강풍과 폭우로 최소 2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마지막으로 남은 인도의 기자를 떠나라는 요구를 하면서 양국의 기자들이 각각 퇴출을 당하고 있고,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향후 수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알파벳 L자 형태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투자청은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휴먼 호라이즌사와 전기차의 개발, 제조, 또 판매를 협력하기 위해 56억 불 7조 1,900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4살의 영국인이 어제 세계에서 5번째 높은 건물인 롯데 월드타워에 123층을 로프 없이 오르려고 했지만 73층에 도착하자 경찰과 소방관에 의해서 제지가 되었고 경찰은 신문을 하기 위해 그를 구금했습니다. 2018년에도 롯데월드타워에는 프랑스의 거미인간이라고 별명을 가진 사람이 반 정도 오르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진도 카페에는 올렸습니다.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하는 스웨덴은 기존에는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계속 반대를 하므로 조인을 하지 못했었는데 튀르키예에서 2013년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튀르키예인을 인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의 에르도간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 대통령이나 헝가리 총리도 더 이상은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스웨덴이 곧 가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가장 긴 수상을 역임한 실비오 베를루스코시가 86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코비치가 프랑스 오픈을 우승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23번째 그랜드슬램을 한 선수가 되었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그의 기록은 라파엘 나달이나 로저 페더러 같은 유명한 테니스 스타의 기록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도 카페에는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안세영 선수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오픈에서 세계 1위인 일본의 야마구치를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들어서 벌써 5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화요일 되시길 바라며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